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 모진상을 당하셔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께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내년도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갈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과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에게 더욱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지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도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농산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남권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장 환경,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 성향 등 농업을 둘러싼 재반 여건과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아열대 작물 재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스마트 농법이 보급되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기존의 작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은 경주, 포항 등 도내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의 증가, 내국인의 아열대 작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열대 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으로 7.5배나 증가했으며 점점 국내 과일 시장을 장축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농가수 171호, 재배 면적 37.47헥타르였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22여 품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한라봉, 바나나, 레드향, 망고 순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북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462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석 의원께서는 10월에 경북도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향후 아열대 작물을 육성 보급하기 위해서는 재배 매뉴얼 개발, 작목 선발 개발, 재배 농가 교육, 전염병 대응 및 방제, 품질 규격화, 공동 브랜드 육성 등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 작물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열대 기후 지역에 속하는 제주도 외에 전남과 경남은
아열대 작물 연구소가 있으나 우리 경북은 관련 연구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남은 지난해 장성의 아열대 작물 실정센터에 이어 해남의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유치하고 공해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하는 등 아열대 작물 재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포항시 일원 3만 평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하는 아열대 작물 연구소와 20억 원을 투입하는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흥해에 2022년까지 49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올해 4월에 최종 선정되어 아열대 작물을 실정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은 연간 1조 시간이 서귀포시보다 13.4%, 제주시보다는 33%가 많습니다. 또한 기후, 토양, 환경 등이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지로 적합하며 고속도로와 KTX역과도 인접해 있어 아열대 작물 연구소의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테크노파크 등의 연계 사업에 필요한 연구 인력도 풍부합니다. 아열대 작물 연구소가 설립되면 재배기술 확산, 신품종 보급 및 묘목 생산,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 기반 조성, 아열대 작물과 관광의 연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0억 원에 달하는 아열대 작물 수입 대체 효과와 500여 명 일자리 창출하는 등 아열대 작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아열대 작물의 보급과 재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는 아열대 작물 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경북 농업 발전 및 아열대 작물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동남권 아열대 작물 연구소와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의 포항 설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문제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되어 농업인들 스스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하지만 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개방농종으로 인해서 가족농은 붕괴하고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급격하게 개편되었고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습니다. 농촌 일용직 남녀 노임 단가는 2000년도에 3, 4만 원 수준에서 2021년도 8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상승했으며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4, 5배나 상승했습니다. 결국 인건비도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고령화와 농촌 인구 유출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농촌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고용 확대를 연계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및 고용 허가제의 농업 부분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총괄하여 일원화하고 인건비 장사를 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부분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분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자를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서 부족한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영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군에 농촌 인력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숙박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농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 밖에 인력 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작업 기계화 촉진, 농업 대행 서비스 확대,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 은행 사업 확대, 아시아 국가 간 농업인력 수고 MOU 체결 등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 수렴해서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위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스키, 스케이팅 등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경북 커링의 눈부신 성과에는 의성의 커링 전용 경기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와 체계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경상북도는 종합빙상장 설치와 우수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동계 스포츠 육성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성과는 초라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상북도 내 동계 스포츠 시설은 컬링을 제외하면 매우 열악합니다. 실내 빙상장의 경우 의성 컬링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고 민간 빙상장도 포항 2개소, 구미 1개소 등 3개소만 있습니다. 심지어 북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설립하기로 계획된 스포츠 컴플렉스는 첫 삽조차 떼지 못했고 그나마 빙상장은 향후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동계 스포츠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매우 부족합니다. 2022년 예산은 의성 컬링장 확충 및 개보수 2억, 영양 스케이트장 운영 2,9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마저도 전부 국비와 시군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학교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합니다. 경상북도의 동계 스포츠 학교 운동부는 의성고와 의성여고의 커링팀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정 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정 기준에는 전국 동계 체육대회 종목의 합치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학위에 관한 체육 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는 전국 동계 체육대회 종목은 빠져 있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활용성을 내세워 동계 스포츠 학교 운동부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빙상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빙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컬링 이외의 동계 스포츠 학교 운동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정적 지원 또한 너무나 미흡합니다. 2021년 기준 경상북도 교육청 차원에서 동계 스포츠 관련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 클럽에 지원된 예산은 9,440만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이 컬링 관련 예산입니다. 나머지 동계 스포츠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에 위치한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 초등학교에는 스케이트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과 돈을 들여 서울까지 가서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동계 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계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고 경북 종합빙상장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둘째, 학교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 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물자동차 차고지 정명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물차 차고지 정명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차고지 정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집 근처에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실제 주차 장소와 서류상 차고지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화물차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경주 천북면에 있는 1개소 178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 1227면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만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 10월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 대상 사업용 화물차 약 2만 1000여 대의 6.7% 수준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의 확충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느슨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의 경북의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건수가
6,434건에 이르는 등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갓길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 사고나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를 살리고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족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등록 화물차 대비 공영 차고지 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대선에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기 확보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천덕꾸러기로 여겨지고 불법 주차 범칙금 부과 등으로 더욱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화물차 주차난을 더 이상 예면하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긴급한 화물 공영 차고지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두구지나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높은 곳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공영 차고지 중에는 생활권에서 멀리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거나 편의성이 부족한 공영 차고지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비 끊긴 화물차 공영 차고지 확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및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비 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비 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처럼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시 전환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화물 운수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도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의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포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례계 제3회 추경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한 설명권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 교육 및 특별례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 제한 설명권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간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마련된 지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법정 의무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피해 복구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2,086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일반 회계는 1,820억 원을 정액하고 특별 회계는 1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805억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1,215억 원, 국고보조금 등 359억 원, 지방교부세 138억 원, 세수입 등 122억 원을 각각 정액하였고 보전수입 등을 1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1,329억 원, 태풍 오마이스 재난 피해자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원, 농업 재보험료 지원 등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87억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132억 원,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교통, 물류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521억 원을 각각 정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8억 원, 환경 분야에 1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8억 원, 기타 분야에 8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55억 원을 정액하고 소방에서 25억 원, 학교 용지 부담금 42억 원, 광역교통시설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그야말로 사중구생의 한 해였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정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의 교육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지적과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 방역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 한 해 교육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조
1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494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35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840억 원, 기타 이전 수입 및 자체 수입 29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106억 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운영비 7억 원 등 중앙정부 목적성 경비를 정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인적 자원 운용 569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118억 원, 교육복지 지원 112억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31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18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242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기관운영관리 34억 원, 예비비 399억 원 등을 감액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에 3,19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국가시책 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건축비 등 대규모 시설 사업 투자 총 1조 6천억 원 준비를 위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에 3,191억 원을 전입하는 등 총 4,10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올 한 해를 내신 있게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인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배치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업종 확대 등 지역 투자 유치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지원 제도와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중 도내 기존 노선 여객 자동차와 일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외에도
전세버스와 특수 여객 운송 사업까지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관련 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담 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월부터 도의 자율신설기구로 운영해 오던 과학산업국가 아이여성행복국의 존속기간이 2022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저출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 운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